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너무 극단적인 세상이야. 이 말 하루에도 여러 번 들립니다. 정치도 사회도 심지어 인간관계까지도 극단으로 치닫는 시대. 사람들은 흑 아니면 백,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런 세상에서 이미 2500년 전에 경고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중용지위덕야 기지의호 민선구의. 중용의 덕은 지극히 귀한 것이지만 그 덕을 지닌 사람은 오래전부터 드물었다. 공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극단은 무너짐을 부르고 균형은 번영을 부른다는 것을. 중용이란 단순히 중간만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이 말을 통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보려 합니다. 왜 사람들은 중용을 잃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중용의 중은 한가운데, 중심을 뜻하고 용은 평상심, 즉 꾸준함을 의미합니다. 즉 중용은 중심을 잡고 꾸준히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간은 단순한 타협이나 무기력한 중간선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판단 속의 균형이자 원칙을 지키며 흐르듯 유연한 마음이죠. 공자는 극단의 위험을 경계했습니다. 너무 정의로워도 남을 배척하고 너무 온화해도 무르게 흐른다고 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정의로움과 온화함 사이에서 올바른 조화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민선구이라 했습니다. 즉 중용의 덕을 가진 사람은 오래전부터 드물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익 앞에서 중심을 잃고 감정 앞에서 극단으로 흐르며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이 바뀌는 세상 속에서 중용은 너무나 어렵고 귀한 덕이 됩니다. 공자의 제자 안여는 언제나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불평하지 않았고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여는 화를 내지 않으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는 중용의 덕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어느 날 공자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중용을 아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공자가 말했죠.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중이요. 일어났으되 절도를 잃지 않은 것이 용이다. 이 말은 중용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즉, 무감정이 아니라 균형 잡힌 감정입니다. 안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늘 평온하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공자가 그를 아꼈던 이유는 그의 학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 율곡 이인은 중용의 덕을 정치로 실천하려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개혁하려 하면 나라가 흔들리고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 백성이 고통받는다. 율곡은 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는 개혁과 보수의 중간에서 변화와 전통의 균형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오해했습니다. 왜 한쪽을 확실히 들지 않느냐며 비난했죠. 그때 율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그 끝은 파멸이다. 나라를 세우는 길은 언제나 중심에 있다.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지나친 개혁은 혼란을 낳고 과도한 보수는 정체를 부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요즘은 SNS 댓글 하나에도 세상이 흔들립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금세 분노가 폭발하고 한쪽이 틀렸다면 다른 쪽은 반드시 옳아야 하는 세상. 이런 극단의 흐름 속에서 중용은 낡은 덕목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용의 덕은 하늘의 법칙과 같다. 하늘은 낮에도 태양을 내리쬐지만 밤이 되면 달로 그 빛을 누그러뜨립니다.
자연은 언제나 균형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한 걸음 물러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 나는 지금 중심을 잃은 건 아닐까? 그 한 번의 자제가 인생의 무게를 바꿉니다. 서양에서도 중용은 인간의 최고 덕목으로 꼽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덕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에 있다. 용기는 비겁함과 무모함의 사이에 있고 관대함은 인색함과 낭비 사이에 있습니다. 즉, 진짜 미덕은 극단이 아니라 절제된 조화에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공자의 중용과 닮아 있습니다. 동양은 하늘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했고 서양은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이지만 결국 중용은 인류가 공통으로 발견한 삶의 황금률이었던 것입니다. 공자의 시대에서 2500년이 흘렀지만 그가 말한 중용의 덕을 지키는 사람이 드물다는 말은 오늘날 더 깊게 와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균형을 잃은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틀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대립이 터집니다. 진보와 보수, 세대와 세대, 남성과 여성, 노조와 기업,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의견 차이는 이제 단순한 다름이 아니라 전쟁처럼 느껴질 정도로 격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의 생각을 틀렸다고 단정합니다. 공존보다는 승리를 원하고 대화보다는 논쟁을 즐기게 되었죠. 이런 세상에서 중용은 가장 잊혀진 가치입니다. 중용을 말하면 결단력이 없다 하고 중간을 지키면 애매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중용은 결코 무기력한 중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 속에서도 냉철하게 중심을 지키는 용기, 흔들림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지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SNS 알고리즘이 우리의 생각을 더욱 좁혀놓고 결국 우리 각자는 작은 진영의 섬 위에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공자는 이런 상황을 보았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멀리 갔다. 중심으로 돌아오라. 중용이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사회는 언젠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극단적인 이념, 과열된 경쟁, 끝없는 비교 속에서 사람들은 지치고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다고 느끼는 것도 결국 이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속도는 빠른데 방향은 불분명하고 성공은 말하지만 행복은 사라졌습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에도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권력은 변했고 백성은 불안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중용을 외쳤습니다. 극단으로 가지 마라. 중심을 잡아라. 그 중심이 바로 인간의 도리이자 세상의 질서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치적 중심, 사회적 중심, 그리고 개인의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예민해지고 피로해졌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화를 내고 다른 의견에 귀를 닫습니다. 공자의 시대보다 훨씬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인데 마음의 온도는 오히려 더 차가워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용을 잃은 사회는 결국 균형을 잃은 인간들의 집합체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이 세상을 왜곡시키고 편 가르기가 일상이 된 사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듯 중용의 덕은 지극히 귀하다. 귀하다는 말은 곧 드물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균형을 되찾는다면 그건 거창한 제도나 기술 때문이 아닐 겁니다. 한 사람의 중심 있는 태도, 한 사람의 평정한 마음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중용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하루를 사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나를 자극할 때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말할 수 있는 여유, 그 한 걸음의 절제가 바로 중용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중용은 하늘의 도요 인간의 길이다. 균형을 잃은 시대일수록 그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중용은 단순히 중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바람이 불 때 휘청거리지 않고 파도가 칠 때도 수면 위를 부드럽게 떠 있는 배처럼 그 중심이 바로 중용의 덕입니다. 공자가 말한 중용지위덕야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경지입니다. 즉 평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덕이라는 뜻이죠. 공자는 민선구이라며 탄식했습니다. 중용을 잃은 사회는 언젠가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극단에 치우치면 분열이 생기고 사회가 중심을 잃으면 갈등이 커집니다. 결국 중용은 사회의 질서이자 개인의 평안이며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공자의 한마디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세상은 요란하고 사람들은 치우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남이 틀렸다고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중용의 덕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균형이 바로 힘입니다. 삶의 속도는 빠르지만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의 품격이며 공자가 말한 진정한 중용의 길입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